안녕하세요. 디지털 페인팅 수업 5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레이어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인데요. 레이어 기능은 사용하시면 굉장히 작업하는 데 활용도가 높은 기능이니까 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레이어란 무엇일까요? 전에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긴 했었는데요. 프로크리에이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드로잉 앱이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디자인이나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레이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레이어 기능이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하고 활용도가 높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를 기준으로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캔버스를 열어볼게요. 캔버스를 열면은 여기가 레이어죠. 레이어를 볼게요. 배경 색상이랑 레이어가 하나 열려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배경 색상은 말 그대로 이 하얀 도화지 배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레이어가 하나 열려 있게 돼요. 배경 색상의 컬러 부분을 누르시면은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팔레트에서 골라서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일단 하얀색으로 놓을게요. 자, 그리고 1번 레이어가 열려 있죠. 레이어의 옆에 이 체크 표시는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에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레이어 1번에 하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데 이 체크 표시를 끄게 되면은 하트가 없어지죠. 1번 레이어가 꺼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체크 표시를 키시면은 보이시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체크 표시는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배경이나 스케치나 아니면 객체들을 구분해 가지고 따로따로 관리하면서 그림을 수정하거나 편집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레이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배경 색상에 있는 배경 색상을 놔두고 보통 레이어를 하나 더 켜가지고 배경 레이어를 만드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배경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바꿀 때 항상 이렇게 누르셔서 색깔을 바꾸는 것보다 배경 색상 레이어를 배경 이렇게 쓰고 바꿔놓고서 작업을 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다른 색깔들을 넣거나 할 때 더 편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바꾸기 좋아서 레이어를 배경을 따로 열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숙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캔버스를 열었을 때 레이어 화면이 나오는 것이 뭔지 보여드렸고요. 레이어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할게요. 자, 그럼 레이어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레이어의 기본 개념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투명한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해요. 투명한 판 내지는 1층, 2층, 3층 건물의 층수처럼 층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먼저 이런 식으로 투명한 층들이 쌓여 있는 거가 레이어예요. 레이어 층을 3개를 만들었으니까 3개를 열어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제일 아래 레이어에다가 숫자를 쓸게요. 1, 두 번째 레이어에다가 2, 세 번째 레이어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자,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숫자가 1, 2, 3이 다 보이죠. 하지만 숫자는 사실은 이 레이어를 보시면은 1번 레이어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거고
여기 2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 3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는 화면은 이렇지만은 실제로는 1번 레이어에는 1만 있는 거고 2번 레이어에는 2라는 숫자만 있는 거고 3번 레이어에는 3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층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거는 이제 아실 것 같고 이게 순서는 3번이 레이어에서 위쪽에 있는 것이 제일 저희랑 가까운 쪽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 배경 색상 쪽에 가깝게 있는 걸수록 가장 바닥에 있는 레이어인 거예요. 이걸 보려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잠시만요. 간단하게 도형으로 보여드릴게요. 1번 레이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을게요. 동그라미를 채우고 2번 레이어에다가는 다른 색깔로 세모를 그려볼게요. 3번 레이어에다가는 또 다른 색깔로 네모를 그릴게요. 자, 3번 레이어가 제일 위쪽에 있기 때문에 도형들이 겹쳐서 위로 보이죠. 하지만 이 레이어 순서를 바꾸면은 어떻게 될까요? 3번 레이어가 두 번째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순서를 이렇게 바꿨거든요. 두 번째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래로 들어갔죠. 하나 더 내려볼게요. 그럼 1번 레이어를 위로 올려볼게요. 빨간색 원이 위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순서가 지금 바뀐 거예요. 1번 레이어가 제일 위에 있고 2번 레이어는 그대로 있고 3번 레이어가 제일 아래로 내려간 거죠. 이런 식으로 물건들이나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림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레이어는 이렇게 누르신 상태에서 위로 당기거나 내리시면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순서를 맞춰 볼게요. 1번, 2번, 3번 순서가 맞춰져 있고요. 레이어는 누르신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슬라이드 하시면은 레이어를 잠그거나 복사하거나 지울 수 있어요. 레이어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것이고요. 이어서 레이어의 메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레이어의 메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레이어 메뉴는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레이어를 여시고 레이어 화면을 눌렀을 때 이렇게 뜨는 게 레이어 메뉴예요. 레이어에다가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하트 모양을 하나 그려놨어요. 화면을 누르시면은 뜨는데 하나씩 볼게요. 이름 변경은 간단해요. 누르시면은 여기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케치 내지는 객체 이름들을 넣어가지고 레이어를 구분할 수 있겠죠. 선택을 누르시면은 이 레이어 안에 그려져 있는 것들이 전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택 툴로 이 뜨는데 보시면은 지금 선택이 그려져 있는 하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복사하기를 누르시면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 복사가 되고요. 선택하기를 해제하시고 레이어에서 복사하기를 누르면 이 레이어가 복사가 돼요. 다음에 레이어 채우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선택되어 있는 색이 레이어 전체에 채워져요. 해볼게요. 자, 색이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죠. 뒤로 가서 지우기를 하시면은 이 레이어 안에 있는 그림이 지워져요. 눌러볼게요. 없어지죠. 다음에 알파 채널 잠금이랑 마스크 레퍼런스 기능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반전 같은 경우는 색깔이 반전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반전을 누르시면은 지금 그려져 있는 색상 안에서 정반대 색상으로 반전이 돼요. 그러면 블랙으로 보여드릴게요. 블랙으로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레이어에서 반전을 누르면 화이트가 되겠죠? 화이트로 바뀌었어요. 화이트 보이시죠? 레이어 안에선. 배경이 안 보이니까 색깔을 바꿔볼게요. 다시 반전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반전 기능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레이어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레이어의 기본 기능에서 빼먹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클리핑 마스크, 알파 채널 잠금, 마스크 레퍼런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알파 채널 잠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파 채널 잠금 설명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레이어에다가 원을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눌러서 정원을 만들고 색을 채웠어요. 자, 이렇게 색이 채워진 레이어가 하나 보이죠? 이 상태에서 알파 채널 잠금을 눌러볼게요. 알파 채널 잠금을 누르면 레이어 그림 빨간 원 바깥쪽으로 격자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애초에 그려져 있던 빨간 원에만 그림이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 채널이 잠궜기 때문이죠. 색깔을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브러쉬를 하나 선택하시고 레이어에서 그림을 그릴게요. 색칠을 해볼게요. 색깔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죠. 원래대로면은 알파 채널을 풀고서 보여드릴게요. 알파 채널이 풀려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원래 그림이 레이어가 빨간 원 바깥까지도 색칠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 알파 채널을 잠그시면은 이 안에서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알파 채널은 잠궜다 풀렀다 할 수 있고요. 이 교시에 알파 채널 잠금을 통해 가지고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런 기능인 거를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마스크 기능은 쉽게 말하면은 이런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크레파스로 뭐 다양한 색깔을 도화지에 칠한 다음에 그 위에 까만색 크레파스로 한 번 더 덮고 연필 끝이나 뾰족한 걸로 그림을 까만 크레파스 부분을 스크래치 내서 긁어내면은 아래쪽 맨 처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색깔 크레파스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완성하는 그림이에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한 번쯤은 다 그리셨을 텐데 이거랑 같은 개념의 툴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레퍼런스를 닫고 레이어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눌러요. 마스크를 누르면 이 레이어에 대한 마스크 레이어가 짝꿍으로 생기게 돼요. 자, 하얀색으로 덮여있는 레이어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사실 이 하얀색은 아까 이 레퍼런스에 있는 까만색 크레파스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보이는 거에서는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이제 이게 까만색으로 한 번 덮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밑에 레이어 3이 크레파스 빨주노초 파남볼 색깔을 칠한 면이잖아요. 지금은 비어 있으니까 뭔가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어떤 문양이나 뭐 그런 거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레퍼런스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걸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밑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그림이나 뭐 패턴 같은 거를 그린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열었어요. 레이어 마스크는 흑백인데 지금 하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블랙으로 해서 색을 채울게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블랙으로 면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화이트로 그림을 그릴게요. 그림을 그리면 여기 빨간색 이 그림에서 까만 크레파스를 연필 끝 같은 걸로 긁어냈을 때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밑에 미리 그려놨었던 이 패턴들이 뚫혀져서 보이게 되죠. 이걸 색을 채우면 이런 식으로. 자,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런 걸로 패턴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고, 밑에 있는 색깔들을 글씨를 써가지고 밑에 사진이나 이미지들이 그 부분만 보이게 그런 식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럼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레이어에서 레퍼런스 기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레퍼런스 기능은 쉽게 말하면 컬러링 북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보여드리는 이미지가 컬러링 북, 색칠 공부하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되냐면요. 일단 레퍼런스 기능을 킬게요. 지금 이 레이어가 레퍼런스 레이어예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컬러링 북 이미지 같은 걸 하나 그릴게요. 너무 크게 그렸다. 자, 이런 꽃을 그릴게요. 간단하게 그릴게요. 자, 이런 꽃같이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레퍼런스를 키신 다음에 새 창을 열고 색깔을 칠해 볼게요. 자, 원래대로면은 새 레이어에다가 색깔을 넣으면은 레이어 전체가 가득 차야 되는 거죠. 근데 레퍼런스 기능을 열었을 땐 색깔을 부으면 칸칸이 차게 돼요. 자, 어떤 건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 레퍼런스 레이어를 닫으면 블랙 라인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레퍼런스 레이어에 있는 객체들이 이런 컬러링 북에 있는 밑그림처럼 칸을 잡고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에는 색깔이 칠해지지 않고 이 부분만 칸을 채울 수 있는 기능이에요.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이 부분에만 이렇게 칠할 수 있어요. 이걸 따로따로 칠하거나 이 라인에 맞춰가지고 칠한다고 생각하면은 깔끔하게 칠하기가 어려운데 칸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부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한 기능이에요. 레퍼런스 기능은 이런 기능이고 활용하는 방법은 뭐 2교시에 자세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레이어의 기본 메뉴에 있는 기능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레이어에서 이어서는 레이어의 블렌딩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레이어 블렌드 기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레이어를 저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전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배경 빨간색에서부터 이런 토끼 모양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배경의 하얀색, 까만색, 그다음에 손의 하얀색, 손 라인, 그다음에 글씨 부분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다 조각조각 나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테이프로 되어 있는 글씨 부분은 그룹으로 묶어서 이렇게 한 번에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묶어놨고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나눠서 그림을 완성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까 보여드렸었던 기능 같은 거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해서 색을 부으면 이 부분 흰색 부분만 색깔을
다양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 이렇게 레이어만 가지고서 편집을 할 수 있어서 조각조각 나눠서 쓰는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레이어들만 이렇게 이동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바꿔본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들을 나누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인 거예요. 배경 색깔만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되게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사용을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다시 레이어에서 세부 속성에서 이렇게 블렌디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어 블렌드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블렌딩 기능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쓰는 기능만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은 다 쓰지는 않거든요. 제가 쓰는 기능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어 블렌드 기능은 레이어를 누르고 이 N 표시를 누르시면은 뜨는 모드가 레이어 블렌드예요. 블렌드는 말 그대로 혼합시킨다는 의미거든요. 여러 가지, 2가지 이상의 레이어를 혼합하는 방식에 대한 기능이에요. 그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레이어를 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레이어를 열면 N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 N으로 돼 있는 표시는 보통이에요. 이게 기본 레이어고요. 그림을 하나 그려 놓을게요. 빨간색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레이어를 복제해서 2개의 원을 만들어 놓을게요. 자, 원이 2개가 돼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원 하나는 색깔을 바꿀게요. 원 하나를 어두운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보면은 까만색 원이 아래쪽에 있고 빨간색 원이 위에 쪽에 있어요. 2개 다 보통 모드이기 때문에 색종이가 겹쳐져 있는 것처럼 돼 있죠. 그러면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보통 모드로 100% 색종이가 2장이 겹쳐져 있는 형태인 거고요. 어둡게로 곱하기로 올라가 볼게요. 미묘하게 2가지 겹친 데에 색깔이 더 진해진 게 볼 수 있죠. 원래 색깔은 이랬는데 이 2개가 겹쳐진 부분은 빨간색이랑 이 까만색이 더 합쳐진 더 진한 색깔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곱하기 모드인데 저는 이 곱하기 모드를 많이 쓰거든요. 그림자 같은 거나 그림을 조금 더 어둡게 진하게 보이게 하고 싶을 때 주로 쓰는 모드고요. 반대로 모드를 바꿔서 스크린 모드가 있어요. 스크린 모드는 밝은 색깔을 만들어주는 모드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크린 모드를 하면은 색깔이 날아가서 없어지죠. 겹쳐진 레이어에서 제일 밝은 색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스크린 모드를 다시 쉽게 설명하려면은 보통 모드에서 색깔을 하나 더 그릴게요. 밝은 색으로 갈 때 스크린 모드는 더 사용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스크린 모드로 바꿀게요. 스크린 모드로 바꾸면은 합쳐져 있는 레이어에서 가장 밝은 색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일 위로. 그러면 이 부분에는 배경의 흰색이랑 노란색이랑 이 2장이 겹쳐져 있었고 이 부분에는 배경 흰색, 빨간색 원,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원에 노란색 3개가 겹쳐져 있었어요. 이 부분은
배경 색깔이랑 빨간색이 겹쳐져 있고요. 근데 이 빨간 원은 그냥 보통 모드였고 여기는 스크린 모드죠. 스크린 모드면은 접쳐진 레이어에서 가장 밝은 색이 위로 올라오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데서는 제일 배경에 하얀색이 보이는 거고 여기 세 개가 겹쳐져 있는 데에서는 가장 밝은 색인 노란색이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곱하기 모드는 그 정반대인 거예요. 보면은 이걸 곱하기 모드로 바꿔볼까요? 자, 곱하기 모드로 바꿨어요. 곱하기 모드로 바꾸면은 이 노란색이랑 하얀색이 있는 부분은 노란색이 제일 진한 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나오고 이 세 개가 겹쳐져 있는 데에서는 빨간색이 가장 진한 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색 원을 하나 더 그려서 설명해 볼게요. 이 원을 곱하기 모드로 바꿔볼게요. 자, 곱하기 모드로 바꾸면은 세 개가 겹쳐진 부분에서 제일 어두운 세 개가 겹치면은 이렇게 약간 초록색 빛깔 나는 까만색이 되고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합쳐진 데에서는 이 두 가지 합쳤을 때 어두운 색인 약간 보랏 빛깔 나는 어두운 색이 나왔어요. 곱하기 모드랑 스크린 모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모드 중에 하나는 소프트라이트 모드예요. 소프트라이트 모드 같은 경우는 텍스처를 입힐 때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게요. 사진 삽입하기. 자,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있는 소스 이미지들을 저는 모아놨는데요. 뭐 이런 종이질방 같은 이미지들을 주로 많이 모아놨어요. 이걸 어디에 쓰느냐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화면에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죠. 이 레이어를 소프트라이트로 바꿔볼게요. 소프트라이트로 바꾸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화면에 텍스트 이미지들이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곱하기 모드나 스크린 모드를 썼을 때 하드라이트 모드 뭐 이런 식으로 바꾸시다 보면은 이런 텍스트 이미지만 따가지고 와서 특정 부분에 텍스처를 주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그림 전체에다가 수작업으로 그린 것처럼 텍스처를 줄 수도 있어요. 블렌드 모드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 주로 많이 쓰는데요. 저는 수작업 느낌으로 그림에다가 이렇게 톤을 주거나 할 때 많이 쓰는 편인데 일단 이런 기능이 있는 거를 이 기능을 통해서 포토샵에서 사진을 편집할 때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블렌드 기능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한 번씩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에서는 1교시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이미지에 텍스트 같은 걸 넣어서 1교시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